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이혁우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에서도 우리 축산업계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유통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를 취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우산업, 그리고 돼지, 그리고 닭고기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구 사육 및 수급 동향입니다. 먼저 사육 마리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2020년도 9월달 현재 한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323만 마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늘어나는 국면에 접어든 게 2016년부터니까 올해는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이고, 내년까지도 이게 계속 늘어날 증가 국면에 놓인다면은 내년의 경우에는 한 6년 차 정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우구 사육 농장 수는 9만 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우만 놓고 보면 한 8만 8천 농가, 그리고 농장당 이제 사육 마리 수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면서 36.5마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암소 도축하고 이제 번식후 소득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우 사육 마리수가, 사육 규모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부분은 번식 농가의 수익성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번식 후 농가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번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육해서 내보내는 것보다 내가 송아지를 생산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 산차수를 유지한 다음에 암소를 나중에 비육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오히려 농가 입장에서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식 의향이 높아지면서 암소 도축률 자체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은 송아지 가격, 그리고 올해도 송아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식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육을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의 예를 좀 살펴보면은, 지난 2015년 이후에 계속 비육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소득 증가폭 자체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육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고기소로 내보내시는 분들 위주로 살펴보면은 등급 출연율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거새우를 이제 비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장에다가 고기소를 내보내고 나서 송아지를 몇 마리나 입식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내가 거새우를 한 마리 시장에 출하했을 때 한 2.4마리 정도는 내가 입식이 가능하다. 근데 이러한 2마리 이상만 어느 정도 송아지를 입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거새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송아지 가격하고 고기소 가격은 일정하게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갭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비육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 한우 도축 마리수를 놓고 보면, 저희가 연초에도 전망치 자체는 한 78만 두나 78, 9만 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10월까지 놓고 보면 64만 마리가 도축이 됐습니다. 특히 암소 도축이 작년보다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숫소가 예상외로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한 78만 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면은, 뭐, 뒤에서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나올 수소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2 플러스 등급 출연율이, 지금 22%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등급제가 개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등급 출연율 자체를 상향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2, 3등급이라든가 1등급에서는 오히려 출연율이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등급제 개편 이후에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쇠고기 수입량 부분을 좀 살펴보면, 2019년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뭐 시장에서 제대로 풀렸느냐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여전히 좀 재고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뭐 작업장이 이렇게 폐쇄되고 막 이러면서 좀 중단되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저희가 당초에 올해 수입량도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가격이 여전히 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라든가 호주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감소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뭐 업계에서도 다들 좀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은 냉장 수입량 비중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앞으로 어떤 국내산하고의 대체 관계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겠지만, 여전히 뭐 차별화에 대한 한우 산업에서의 어떤 차별화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같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한우 수입 쇠고기 도매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미국산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관세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고, 호주 같은 경우는 2028년 이후에 완전히 철폐가 되는 거로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수입 쇠고기 어쨌든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수입육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 물량을 얼마나 빨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업계에 있어서는 지금 숫송아지라든가 암송아지 이 가격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조금은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데, 번식 의향이 늘어날 경우에는 암송아지 가격이 과거 사례만 놓고 보면 숫송아지를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여전히 지금 물론 작년보다 송아지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은 암송아지 가격이 숫송아지 가격을 추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암송아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가치 평가 자체가 일부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러한 송아지 가격 그리고 숫송아지 가격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올해 고기 속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보면은 상반기랑 이제 하반기 쪽으로 오면서 조금 뭐 보합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상반기 쪽에서 어쨌든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물론 뭐 돼지도 그렇지만 한우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득을 좀 많이 본 거 아니냐. 뭐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히 뭐 한우만 취급하는 농협 쪽 입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반 정육점에서도
한우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관련된 뭐 온라인 쇼핑, 오히려 이제 그 대형 유통업체들의 오프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위축이 되는 반면, 그리고 외식 부분이 위축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가정 내 소비가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한우 가격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올해 평균 가격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제 그 쇠고기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생산이라든가 그 공급 측면에서 증가 국면에 지금 계속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수출이 늘어난 부분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그 호주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자연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쪽이기 때문에, 호주산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수출량 자체는 뭐 생산량도 줄고 수출량도 좀 주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뭐 국제시장에서 어떤 그 중국의 손이 워낙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미국하고 미중하고의 그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이 뭐 다음 대통령이 그 아직 그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뭐 바이든의 그 정책 노선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이 또 이런 그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이제 한우 사육하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식 의향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 그 정액 판매량,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액 판매량 자체가 10월 달까지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2011년, 12년 그 불황기 시대에 그 이전에 들어갔던 정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면, 앞으로 송아지라든가 뭐 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감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도매 가격이, 고기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송아지 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농가들의 번식 의향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그 3분기까지, 2021년 3분기까지 송아지 생산 마리수는 올해 2020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육 마리수랑 도축, 결국은 도축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육 마리수의 증가 국면이라는 게 지금 2022년까지도 저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가위 암소라든가 뭐 송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우상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고, 내년도 그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올해 지금 그 도축을 한 78만 두, 79만 두 그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만 두에서 85만 두 정도의 도축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준이 이제 뭐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거 2011년 그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거의 한우 도축 마리수가 90만 두까지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그 도축 마리수하고 그 도매 가격하고 이제 한우 업계에서는 불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통 업계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 한우 고기소의 그 원물 가격이 그 싸게 여겨졌던 2011년하고 13년을 좀 반추해 보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도축 마리수가 늘어서 사실 그 지금처럼 이렇게 유통이 다양화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로지 뭐 정육점용 식당에만 의존하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도축이 늘어난다 보니까 농가들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올해 같은 경우랑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저희가 그 도축 마리수 전망치를 85만 두, 80만 두 중반에서 90만 두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우 업계에서는 과거 불황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가 좀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생산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20만 농가, 거의 17만, 18만 농가들이 개미군단이 어떤 그 한우 사육 마리수를 3분의 2 이상을 끌고 갔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리가 되고 규모화된 농가들이 그 사육 마리수를 3분의 2 이상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가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그 일관 사육 비중이 워낙 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송아지를 사서 그 시장에 출하하는 부분하고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부분하고는 원가에 있어서도 지금 경쟁력에 있어서 많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정육점용 식당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소비처에 우리가 그 한정해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소비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이 됐든 정육점이 됐든, 그리고 또 이제 그 비대면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수요처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한우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소득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한 2만 불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 한우산업이 불황기에 있을 때랑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축 마리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4, 4분기까지 그 전체적인 그 도매 가격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상반기에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연출이 되고 그런 영향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가격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그 상승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은 19,000원대, 그러니까 한우 도매 가격 그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19,000원대 이상에서 형성되는데, 거새우만 놓고 보면 또 2만 원대까지 그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어떤 앞서 도축 마리수 늘어나는 부분하고 소비 이 부분하고 다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 수준이 더 안 좋을 거다, 아니면은 경기 수준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든가 비관적인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치는 아니지만 2021년 그 한우 1등급 평균, 그리고 한우 전체 평균 가격을 놓고 보면 18,000원 내외에서 어느 정도 그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우 사육 마리수를 좀 전망을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그 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그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그 어떤 증가 국면의 패턴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4년까지는 사육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우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최근 10월 달에 ASF도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9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돼지 사육 마리수가 지금 1136만 마리. 지금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7, 8년 동안 돼지 사육 마리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 소득이 창출이 되다 보니까 돼지 업계에서의 그 과거의 트렌드랑 좀 많이 반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달에 그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 그동안 그 ASF는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말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생이 되면서 전체적인 돼지 사육 마리수가 그 증가 국면에서 이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 농장 수랑 뭐 이렇게 그 사육 마리 수를 살펴보면 점점 그 전업화 규모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양돈업계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소규모 농가라든가 이게 대규모 농가라든가의 구분보다도 전체적인 그 규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그 진출입 그리고 뭐 환경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돼지고기 생산량 자체가 그 크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1인당 소비 가능량 그러니까 뭐 생산량하고 재고량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2014년 21kg였던 것들이 지금 2019년에 28kg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돼지고기 그 수입량 자체가 40만 톤대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자급률에 대한 부분이 좀 그 업계에서는 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돼지고기 그 국가별 수입 비중을 놓고 보면은 뭐 미국이 좀 압도적이지만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꾸준하게 그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베리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 우리나라 시장을 좀 그 접근하는 그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SF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금지되는 조치를 당했는데 독일에서의 그 수입 물량도 전체 그 국가 그 수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향후 우리 수입육 시장에 있어서는 뭔가 대체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별로 포지션이 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내 뭐 돼지 생산성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이게 한두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양돈업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19년도 그 작년에 돼지 도매 가격이 뭐 물론 생산량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뭐 ASF 뭐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러다 보니까 FTA 그 폐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그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돈 산업이 거기에 이제 그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그 작년에 그 ASF로 북부 지역에서 그 입식을 못했던 농가들이 올해 이제 10월 달 들어가지고 입식을 준비 중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화천에서 이제 ASF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중단된 부분이 있지만은 작년에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FTA 폐업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물량하고 지금 이렇게 그 북부 지역에서의 돼지 재입식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작년보다는 전체 그 돼지 도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그 한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돼지 도매 가격도 좀 공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소비 특히나 이제 삼겹살하고 그 목살 우리가 선호 부위 위주로 이렇게 어떤 소비를 좀 하다 보니까 뭐 가정 내에서는 그래도 뭐 수입육보다는 국내산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그 소비가 영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국내 돼지 도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주변에 여건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ASF 영향에서 뭐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2019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는 8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 돼지 사육 마리수가 전년만 대비해가지고 약 30% 정도 늘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그 2019년만 놓고 보면 그 사육 마리수가 거의 40% 이상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실제로 뭐 중국에서의 그 돼지 도매 가격만 놓고 보면은 돼지 한 마리당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비싼 양상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완전하게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그 돼지고기 국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돼지 우리나라와 뭐 중국의 이제 돼지 주요 그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자체 자국 내 그 돼지 도매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되겠는데 실제로 그 EU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그 뭐 돼지 지유 가격만 놓고 보면은 그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뭐 셧다운이라든가 어떤 소비 그 자국 내 소비가 더 큰 문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출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강하게 그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출 단가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비싸게 그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수입 단가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에서 그 ASF가 발생하면서 물론 야생에서 발생됐지만은 각국별로 취한 조치들이 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 수요가 좀 나타나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돼지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 수급 밸런스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그 돼지고기의 수급 밸런스는 과거에 그 과거 수준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올해 이제 9월 달까지 우리 그 평균 수입 단가를 놓고 보면 작년보다 한 10% 정도 상승한 그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국내 이제 소비자 가격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수입 돼지 가격도 그렇게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계 그 돼지고기 수급 상황이 여전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좀 그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20년까지만 저희가 그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USDA에서 10월 달에 아마 내년도 그 전망치를 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USDA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어쨌든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EU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그 사육 마리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줄어든 부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그 뭐 EU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지금 그 돼지고기 시장에서도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가 제로화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이제 수입 도매 원가들은 결국은 그 국제 가격이
뭐 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수입 도매 원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돼지고기 수입량이 계속 그 뭐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의존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도 어쨌든 어느 정도 그 수입량 자국 내 생산량을 회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수입량 자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 국제 가격 자체는 좀 조정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면은 올해 이제 그 연말까지 이제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를 놓고 보면 역시 그 사상 최대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년에 정점을 찍고 그 지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보다도 더 많은 등급 판정 마리수가 예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체적인 그 등급 판정 마리수뿐만 아니라 그 뭐 생산량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한 1,800만 마리 그 초반대에서 그 등급 판정 마리수가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수입량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국제 가격이 수입 단가도 높아지고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 2019년 42만 톤에서 좀 크게 감소한 30만에서 34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ASF 발생이 그 수입육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 삼겹살 물량이 그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바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그 모니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전체적인 그 감소 그 추세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산에 대한 어떤 대체되는 부분들, 수입용 그 수입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그 뭐 연평균 돼지 도매 가격은 국내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3,900원에서 4,2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 그 돼지 가격이라는 게 이제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그 계절성을 좀 무시하고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 업계가 생각하는 생산비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그 뭐 소득이 창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를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부분에 있어서 좀 내년도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면은 전체적인 모돈 마리수가 그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 판정 마리수 자체가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등급 판정 마리수가 줄어들다 보면은 전체적인 돼지 그 도매 가격은 올해보다 그 2020년보다 2021년에는 지금의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큰 흐름상에서 그게 이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에 대한 부분은 또 그 농가들의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뭐 모돈을 더 늘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의사결정이 좀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물량은 그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격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올해 평균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산업도 이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이제 계열화라는 부분이 뭐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업체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올해까지 이제 종계 사육 마리수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향되는 뭐 추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종계를 렌더링 하거나 뭐 전체적인 물량을 줄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계 생산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제 육기의 사육 마리수는 종계가 줄어든 만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체 도개 마리수만 놓고 보면 종계가 이렇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계 생산성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워낙 좋다 보니까 도개되는 마리수들이 작년보다는 1.3% 늘어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자체가 작년보다 워낙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도개 마리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까지 이제 수입량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수입이라는 것이 국내 가격하고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닭고기 수입량은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앞서 이제 가격이 워낙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0월 달 가격만 놓고 보면 지금 뭐 일평균 도개 마리수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가격만 놓고 보면은 킬로그램당 970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안 좋은 가격이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좀 뭐 종계 도태 이런 부분들에 좀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입육 쪽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주 수입국이 브라질이다 보니까 브라질에서의 상황, 그리고 뭐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작업장 자체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지만, 브라질 자체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물량이 그렇게 뭐 많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이나 이런 어쨌든 중국이 더 큰 손인데, 브라질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어떤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부분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닭고기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뭐 상당한 어떤 계열 업체들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생산성이 작년 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이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격을 이렇게 일정 수준 끌어올린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뭐 물량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뭐 생계 유통 가격 자체는 좀 약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연말에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은 내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한우 산업하고 돼지랑 닭고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그래서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좀 가만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소비 패턴이라든가 우리 최종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급 사이드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는 수요 사이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숙제를 좀 남기면서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